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브이로그 영상과 다르게 좀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취업을 성공하신 분에게 제가 좀 인터뷰 요청을 드려서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우버를 포함해서 기업 두 군데를 합격을 하셨고,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 풀타임 오퍼를 받았었고, 한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 삼성 LG에서도 풀타임 오퍼를 받아서 세 종류의 기업들을, 그러니까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 한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을 모두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히 미국 취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물어볼 때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인터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데요. 저는 신문방송학과라는 이제 한국에 있는 학부를 졸업을 하고 LG의 한 계열사에 이제 영업 마케팅 약 4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커리어 체인지, 그 다음에 뭐 학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겟 목표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방송통신대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을 이제 한 학기를 하고 선수 과목을 채운 다음에 일을 또 6개월 잠깐 하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학 석사 과정을 한 3개월 전에 졸업을 하고 현재 미국 이제 입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는데 왜 회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퇴사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성향이 그 집단에 들어가면은 내가 맥스로 될 수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망했을 때 모습을 항상 그리곤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사실 맥스로 볼 수 있었던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10몇 년 이상을 일해서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7년 정도의 기간을 참아서 회사 돈으로 이제 MBA를 가거나 였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좀 젊음이 아까웠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한국 대기업이라는 그런 조직 아래서는 결국은 굉장히 세부적인 조그만 이제 권한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해를 거쳐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이직을 사실은 할 수 없으면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정체돼 있는 어떤 임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고인물은 언제나 썩기 마련이라는 이런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직장인으로서는 당시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보고 드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엑셀을 잘해라 이런 것보다는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이제 좀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결국 그거를 이제 임원들이나 이제 리더십께 말씀드렸게, 결국은 직장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직장인이면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데이터 분석학을 석사를 이제 지원을 했었고,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가장 유명했었기 때문에 앞서 있었었고, 그래서 방송통신대를 이제 진학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 미국에서 석사를 하는 것이 과연 취업에 좀 직결되는 강력한 요소가 되는 것인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실패 경험이 많아서 그냥 그걸 바탕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0개 정도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 다 합치는 1000개 정도의 이제 서류를 냈었고, 난이도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제일 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상위 부서가 그 다음인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결국은 세계에서 오는 그런 애들과 경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분상의 제약. 저도 이제 F1 학생 비자, OPT 등을 활용해서 결국은 풀타임 잡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난이도를 그렇게 설정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한국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다 붙었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면은 석사의 이제 중요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랑 한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은 사실 미국에 있는 석사를 굉장히 쳐주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핵심 인재로 이제 분류를 하시는 것 같고, 또 그에 맞는 간소화된 면접 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적성 검사를 이제 뭐 한국 공채도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석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간소화되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 면접관들의 이제 좀 말씀하시는 좀 이러한 태도라고 말씀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차이가 났었던 것 같고 석사의 중요도가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은 그냥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 분석학이라는 제 석사의 전공이 거의 2018년부터 이제 붐이 일면서 2022년에 피크를 찍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조금 오히려 너무 당연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미 포화 상태인 거죠. 네,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들도 너무 많아지면서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네, 미국의 중국 애들이 사실 그 프로그램에 한 학교에 있는 애들만 예를 들면 뭐 100명을 잡으면은 사실은 희소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된다. 네,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애초에 미국 유학을 결심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과정을 GRE나 GMAT 이런 어려운 난관들을 실제로 뚫을 수 있는 물리적인 뭔가 추진력이랑 그 다음에 뭐 시간,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기서 이미 필터링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석사에서도 한국인들이 사실 뭐 많아졌다라고 하긴 하지만 한 5명 정도 거기 안에서만 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기업은 뭐 중국 뭐 인도 이런 애들의 이제 뭐 다양하게 다 합치면은 뭐 150명이랑 싸우거나 5명이랑 싸우면 당연히 30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희소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면접을 보는 과정은 또 어떻게 달랐는지. 아, 네네. 네. 저는 사실 한국의 대기업 공채의 면접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석사를 이제 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이제 상위 부서들 관련해서 면접을 봤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 한국 기업은 일단 아직까지 패기, 예를 들면 예의 바른 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같은 약간 인성적인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쭤보시긴 하셨지만은 그게 결국은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헤드라인에 가까운 좀 테크니컬 퀘스천들을 좀 그렇게 좀 많이 질문한다라고 느꼈었던 부분도 있고 결국은 한국은 아직까지 좀 인성 관련 그 다음에 얼마만큼 어른들과 잘 소통을 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 애인가 그런 거를 아무래도 80% 이상은 보는 것 같고 한국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평판도조회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조직에 와서 얘가 인성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있던 틀을 깨지 않으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애인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미국 기업은 아무래도 그냥 바로 역량에 투입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전략 오퍼레이션 쪽에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도 파이썬이나 SQL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코딩을 해보라고 하던지 뭐 실질적으로 테크니컬 퀘스천들 질문을 5개를 던지고 그 중에 몇 개 이상을 맞추는 사람을 일단 넥스트 스텝으로 올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너무 많아요. 지원자가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은 뭐 하루에 500명이 지원을 하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듣기로는 한 포지셔닝에 뭐 300만 명 이상이 지원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정말 내재화된 정량화된 그러한 수치 같은 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테크니컬적인 역량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반대로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뭐 비즈니스 케이스 인터뷰도 사실은 정말 PPT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그걸 진짜 팀 리더한테 발표하는 것도 면접의 하나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직업에서 정말 이머스 됐을 때 너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너가 어느 정도 하는지 진짜 업무 환경이 있었을 때 하는 걸 정말 잔인하게 보는 것 같고
네, 그런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죄송스럽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포지션명을 예를 들면 뭐 애널리스트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사용하는 툴도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엑셀만 사용하는데 그게 애널리스트라고 해놓고, 그리고 제가 느낀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잡일을 버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나중에 이걸 했었을 때 좀 할 수 있냐의 부분은 오히려 면접을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뭔가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저한테 하셨을 때 제가 약간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으면서 좀 소위 말해서 쎄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인성 면접에 가까운 거였죠. 두 번째 큰 차이점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였던 것 같아요. 한국 관련 기업들이 기업 얼마만큼 조사를 했냐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미국 기업은 사실은 이 기업을 얼마만큼 아느냐라기보단 이 도메인 지식이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까지는 물어보는데 막 이 기업을 막 파고들거나 막 재무제표 그것까지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막 그것까지 달달 외워가지고 저도 사실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LG 계열사에 입사를 했었을 때도 그걸 외우고 갔었던 경험도 있고, 한국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미국에서는 네트워킹이 다다.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다. 취업에. 네네.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은 사실 네트워킹을 안 하고 그냥 지원을 해서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1000개를 만약에 지원을 했었으면은 500개 정도는 아마 안 읽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유가 뭐 내부적으로 포지셔닝을 채웠거나 하이어링 매니저와의 이제 그런 뭐 관계로 인해서 뭐 루트를 채우거나 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아마 반 정도는 절대 안 봤을 것 같고, 뭐 예의상 그냥 올리는 공고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오는 뭐 기업의 이런 것들을 잘 노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는 사람들을 깊게 알아서 그 사람이 추천해 주신 포지션이 예를 들면 자리가 나면은 그 팀에 있는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바로 리치아웃 해가지고 바로 면접을 잡는다라든지 좀 이런 방식이 미국 기업은 무조건 그런 방식으로 좀 채용이 되는 것 같고, 네, 하이어링 매니저와의 관계가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링크드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가 우리 팀에서 이걸 하이어링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었을 때 좀 면접이 잡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바위에 계란 깨기식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 아니잖아요. 정확한 인사팀의 HR 프로세스에 따라서 얘를 어느 정도 이걸 필터링해서 이런 이거 몇 배수 몇 배수 몇 배수 이런 게 정확하게 내규화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라든지 한국 기업은 네트워킹은 사실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대학원 미국 대학원의 단톡방에 뭐가 올라와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은 학교라서 지원을 내가 이걸 하는데 좀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면접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도 모르겠지만 이제 운이 좋게도 한국 대기업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서류가 한국 기업이나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서류가 떨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경쟁률 차이라든지 신분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를 많이 좀 체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봉 측면에서도 네네, 연봉은 네, 많은 분들이 또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슈잖아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또 네.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우버를 가시겠다고 선택을 하셨는데 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결정하는데 어, 크게 작용했는지. 네, 당연히 사람 먹고 살아야 되고, 네,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조금이라도 연봉을 많이 받는 게 당연히, 네, 당연히 중요한 요소고, 당연히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비교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 졸업하에 이제 한국 대기업의 이제 연봉 테이블이나 연봉 상승률을 따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거를 뭐 본의 아니게 알다 보니까 사실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연봉 테이블에서 좀 맥스를 쳐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장점은 또 다른 장점은 상위 부서에서 좀
채용을 해주신다.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뭐 소위 말하는 전략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 대학원 석사에 대한 그 타이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걸 느꼈거든요. 전형 간소화된 이런 거의 베네핏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연봉 측면에서는 사실 근데 한국 대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은 테이블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형평성이라는 부분, 다른 직원의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쉬지 않고 그 대기업에서 있었을 때보다는 높지만은 크게 이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박한 것 같고, 거의 시장 가격의 마켓 밸류의 70% 정도를 제한을 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그린카드를 너가 일을 뭐 예를 들면 1년 정도 잘 하는 것 같으면 스텝을 밟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1+1 느낌으로 가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조심스럽지만은 사실 그게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일을 1년 있다가도 그게 계약서상 이거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고, 저도 바꿀 수도 있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잣대를 다시 보면은 사실은 한국 기업 포지셔닝이 대부분 일하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정말 내가 석사 때 했던 거랑 그걸 연달아서 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모호함도 사실 저도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망설여게 됐던 것 같고, 릴로케이션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릴로케이션은 거의 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상황이 어려우시니까 그러셨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또 향후에 미국 대학원을 꿈꾸시는, 그러니까 진학 예정이신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으신 것들이 있나요? 아, 네. 저는 정말 1000개를 지원하고 실패도 많이 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이덴티티가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영업 마케팅 일을 하고 와서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가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여기 와서 느끼게 됐어요. 왜냐면 애초에 미국에서의 잡 마켓 시장은 너무 그 뛰어난 애들이 더 디벨롭하는 애들이 이미 많거든요. 이미 데이터 관련한 예를 들면 3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데 거기 도메인에서 석사까지 얹어가지고 하는 애랑은 사실은 이거를 경쟁하는 게 게임이 안 애초에 되는. 게임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만약에 미리 알았었더라면은 더 아이덴티티를 고민을 하고 인턴십부터 지원을 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인턴십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미국을 풀타임을 구한 거는 사실은 애초에 제가 그냥 운이 많이 좋아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올바르거나 아니면은 정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저는 막판에 찾긴 했었어요. 풀타임을 찾았을 때는 제 스토리텔링을 좀 그쪽으로 하는 거를 찾게 돼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된 건데, 그래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고르실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물론 2018년부터 인기가 많아졌고 MBA보다 프로그램은 짧고 돈은 아끼면서 그 실질적인 뭔가 툴을 배우는 것 같아서 뭔가 이거를 많이 한다. 저도 사실 그 마음에서 선택을 하였지만 내가 했었던 도메인 지식이 무엇인가, 그 도메인 지식에서 이러한 툴을 익혔을 때 어떻게 내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고민을 하시면 그게 아마 미국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전문성, 미국 기업에서 보는 전문성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력일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밥은 주시나요? 그럼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하시네요.